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드라마 볼 시간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방송을 한 건 국회의원들에게 해제 의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통보해 준 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능력도 정보도 없다는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드라마를 볼 시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계엄 해제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윤 대통령이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인지와 해결을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발언은 새롭게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한 전직 헌법재판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두고는 공산주의 좌파가 과반수 권력으로 선거를 조작하고 독재를 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작 헌재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으로 막으려 했던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물었지만 앞으로 증인신문에서 답하겠다고 했고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는 것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면으로 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되자 발언을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라는 거예요. 계엄 선포 시간. 국민들이 드라마를 볼 시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사실상 통보를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계엄 해제하라고 이 시간에 알려준 것이다. 계엄을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해제하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계엄을 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 다 안 맞아요. 아니 그리고 드라마 볼 시간이라는 것도 옛날에나 뭐 저녁 10시 되면 이제 다들 뉴스 끝나고 드라마 보는 게 우리 저 많은 국민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었다는. 그렇죠. 지금은 저녁 10시 되면 장르만 여의도를 보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유 고맙습니다. 다시 시청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거의 뭐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니까 헌재 소장들의 표정들이요 뜨악합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지?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기본적인 지성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법조계에서 20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라는 네. 거라든지 지금 말한 대로 계엄이라는 게 국회의원들 다 알게끔 평온한 시간에 평화적으로 했던 거 아니냐 해제되려고. 그럼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두지 왜 국회에다가 네. 군이랑 경찰을 보내서 막고 끌어내려고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냐고요. 그냥 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도무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주장들을 보면 뭐라고 이상하더라고요. 평론해야 되지? 네. 아 그리고 뭐 비상계엄 필요한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도 그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없다 이런 얘기도 또 하는 것 같은데 헌재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네. 안 좋을 얘기를. 재판관들 앞에서 국가 비상사태인지와 해결을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네.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재판관들 앞에서 했어요. 당신들이 뭔데 판단하냐는 거죠? 네. 대통령이 그 행위에 얘기한 사람이 대해서. 헌법재판관 출신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헌재 보면서 윤석열 쪽의 변호인들은 혹시 엑스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약간 좀 맞아요. 그런 게 예. 좀 있어요. 오히려 네. 헌재 재판관들을 화나게 해서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좀 빨리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반국가 활동을 막으려고 계엄을 선포했다 하니까 그럼
야당이 반국가 활동한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데 설명을 못하고 나중에 보충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려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병력 투입을 한 것과 그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해도 또 설명을 못해요. 아니 근데 이 질문들이 되게 기상천외한 질문도 아니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뻔한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진짜 물어볼 질문에는 전혀 답을 못 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너무 좀 어설픈 거 아닌가? 능력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다 법조 경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능력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테지만 뭔가 다른 전략이 있으신 건가? 어떤 논리를 대더라도 네. 그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하다. 네. 왜 제대로 답을 못하나 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저희도 지금 이 순간까지 도대체 계엄을 그 순간에 왜 갑자기 왜 했냐에 대해서 거의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이 빨리 계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준 거라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는 또 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걸로 예상했다고 써놨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경고만 주려 했다고 강조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자신들이 낸 답변서 안에도 녹아있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2차 답변서에서 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도 해제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계엄 선포 당시엔 계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본 건데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당시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냈고 여야 정치인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 활동이 금지된 상황이 계속됐다면 계엄 해제를 의결할 방법 자체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사유 존부와 필요성 해소 여부 조사를 심사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도 실제 시간인 새벽 1시 1분이 아닌 새벽 2시 30분쯤이라며 다르게 썼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계엄 수뇌부가 새벽 1시 30분쯤에도 합동참모본부에 모여 국회법 등을 검토한 사실이 논란이 된 만큼 단순 오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2월 4일 날 01시 30분경에 지하 4층 결심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 참가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 장관이 그때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 굉장히 긴 침묵이 있었고 국회 의결에 따라 군을 즉각 철수시켰다고 한 주장과 달리 2차 계엄을 논의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만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군과 경찰,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대통령이 직접 다 잡아들이라 지시했다고 입을 모아 증언했는데 이들이 모두 책임을 미루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용현 전 장관 측마저 자신에게 책임을 미루는 대통령 답변서에 반박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2차 답변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국회 통제를 지시받았다고 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진술을 두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되려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절대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들여보내주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 직접 나와 지시 내용까지 증언했지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야당의 추궁에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심리 과정에서 허구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서 이번에 싹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역시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과 경찰, 국정원 등 계엄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답변서를 두고 함께 계엄을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마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뺏긴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정당한 포고령이었고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엔 일체 답하지 않고 있지만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속내가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